안녕하세요. 오늘은 겨울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챙겨야 할 건강관리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렵고 낯선 의학용어 없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만 담았어요. 우선 겨울이 왜 더 힘든 계절인지부터 짚고 갈게요. 기온이 내려가면 우리 몸은 열을 지키기 위해 혈관을 오그라들게 합니다. 그러면 혈압이 오르고 심장과 뇌 같은 핵심 장기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공기가 건조해지면 코와 목의 점막이 마르고 바이러스와 세균이 더 쉽게 붙습니다. 젊을 때는 하루 이틀 앓고 지나갈 감기도 나이가 들면 오래가고 깊어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겨울은 참는 계절이 아니라 관리하는 계절입니다. 지금부터는 분야별로 꼭 필요한 것만 딱딱 정리할게요. 첫째, 호흡기와 폐 건강. 감기로 시작해서 오래가면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은 열이 심하지 않거나 기침 소리가 강하지 않아도 이미 폐 안쪽에 염증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준을 정해두면 좋습니다. 기침, 가래, 미열, 숨이 차는 느낌이 3일 이상 이어지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 조금 나아지겠지 하며 일주일 넘기지 않는다. 이 두 줄만 기억하세요. 예방은 평소 습도 관리와 수분 섭취가 핵심입니다. 실내 습도는 4060% 사이, 너무 건조하면 젖은 수건을 널어두고 물은 한 컵씩 자주 마십니다. 독감 예방접종과 폐렴 예방접종은 안전벨트와 같아요. 사고를 완전히 막지는 못해도 크게 다치지 않게 지켜줍니다. 어떤 종류를 선택할지는 병원에서 나이, 과거 접종력, 기저질환을 보고 결정하면 됩니다. 복잡하게 외우려 애쓰지 마세요. 나에게 맞는 걸로 접종 일정 잡아주세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둘째, 대상포진. 겨울은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이기 쉬운 계절입니다. 몸의 방어가 약해지면 과거의 수두를 앓으며 몸속에 숨어있던 바이러스가 깨어나 대상포진을 일으켜요. 처음에는 몸 한쪽이 찌릿찌릿하거나 화끈거리고 며칠 지나면 그 부위에 작은 물집이 띠처럼 생깁니다. 통증은 따갑다 수준을 넘어서 옷깃만 스쳐도 불에 데인 듯 아픈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초기에 잡으면 길게 끓지 않습니다. 통증이 시작되면 병원으로. 그리고 예방접종은 50세 이후 강력 추천입니다. 한번 걸리고 나면 그 고통을 잊기 어려워요. 그래서 걸리고 나서 치료보다 걸리기 전에 예방이 훨씬 현명합니다. 셋째, 뇌졸중과 심근경색. 겨울 새벽 운동이 무조건 건강에 좋다는 말, 나이가 들수록 예외가 됩니다. 아직 몸이 덜 깬 상태에서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고 혈압이 치솟아요.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흔들리면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얼굴이 한쪽으로 쏠리는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가 오면 119입니다. 물 한 잔 마시고 버티거나 잠깐 누워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다가는 골든타임을 놓칩니다. 예방법은 분명합니다. 운동은 낮 시간 햇살이 있을 때, 실내에서 5분 이상 충분히 몸을 풀고 목도리와 모자, 장갑으로 말초 부위를 따뜻하게 덮고 나갑니다. 평소 혈압을 주기적으로 측정해 변화 추세를 보세요. 유난히 높게 나온 날은 무리하지 않고 쉬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넷째, 낙상. 겨울은 바닥이 미끄럽고 실내에서도 양말 바닥이 미끄러워 툭 넘어지기 쉽습니다. 젊을 때는 멍 하나로 끝날 일이 나이가 들면 고관절 골절이나 척추, 압박골절로 이어져 일상 자체가 바뀔 수 있어요. 낙상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은 환경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욕실과 현관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깝니다. 밤에 화장실 갈 일이 많다면 센서 등을 설치해 어둠을 없애세요. 카펫 모서리, 문턱, 전선 같은 발에 걸릴 물건을 치우고 실내 슬리퍼는 뒤축이 있는 제품으로 바꿉니다. 외출 신발은 바닥이 단단한 가죽보다 마찰력이 좋은 고무 패턴으로. 그리고 매일 10분 근력과 균형을 위한 기본 동작을 반복하세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기 10회 3세트, 벽 짚고 발 뒤꿈치 들기 20회 2세트, 한 발로 10초 서기 5회. 이 세 가지만 꾸준히 해도 중심을 잡는 힘이 달라집니다. 다섯째, 비타민 D와 칼슘, 단백질. 겨울에는 햇빛 노출이 줄어 비타민 D가 쉽게 부족해집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고 뼈를 단단하게 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햇볕이 좋은 날에는 낮 시간에 1520분 정도 얼굴과 팔, 다리에 햇빛을 쬐어주세요. 외출이 어렵다면 병원이나 약국에서 본인에게 맞는 용량의 비타민 D를 상담하셔도 좋습니다. 칼슘은 멸치, 유제품, 푸른 잎채소로 보충하고 무엇보다 단백질 섭취를 늘리세요. 근육은 넘어짐을 막아주는 최후의 안전벨트입니다. 단백질은 매 끼니 반찬 하나를 단백질 전용으로 놓는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계란, 두부, 생선, 닭가슴살, 콩류를 번갈아 올리세요. 씻기 힘들다면 계란찜, 연두부, 생선살 조림처럼 부드러운 식감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식사만으로 부족하면 단백질 보충제를 고려하되 간신장 질환이 있으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여섯째, 수분, 온습도, 일상 루틴. 겨울에는 갈증을 잘 못 느껴 물을 적게 마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탈수 상태가 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변비와 피로, 어지럼증이 악화됩니다.
하루 목표를 정해두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점심 전에 한 컵, 오후에 한 컵, 저녁에 한 컵. 물병에 표시를 해두면 더 잊지 않습니다. 실내 온도는 18도 이상, 습도는 4060% 사이를 유지하세요. 손등이 자주 트고 아침에 목이 칼칼하면 건조하다는 신호입니다. 가습기가 없다면 젖은 수건 2장만 걸어도 습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루틴을 만드세요. 아침 가벼운 스트레칭 5분, 점심 후 15분 걷기, 저녁 따뜻한 차 한 잔과 스트레칭 5분. 이 작은 습관이 하루의 리듬을 만들고 마음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일곱째, 신호를 읽는 법.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겨울에 수치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처방받은 약은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복용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새로운 증상이 생겼을 때 괜찮아지겠지라고 넘기지 말고 기록해두는 습관을 가지세요. 키 증가, 가래, 색, 열의 유무, 통증, 장소와 정도, 어지럼이 언제 심해지는지 같은 정보를 적어두면 병원에서 진단과 치료가 빨라집니다. 특히 뇌졸 중 신호말, 어눌함, 한쪽 힘 빠짐, 얼굴 대칭 변화, 심근경색, 신호가슴 쥐어짜는 통증, 식은땀, 숨가 뿜는 가족 모두가 함께 익혀두고 보이면 바로 119를 부를 것. 망설임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첫째, 집안 바닥과 욕실, 현관에 미끄럼 방지 매트가 깔려있나? 둘째, 밤중 동선을 따라 조명이 충분한가? 셋째, 실내 습도가 4060% 사이인가? 넷째, 하루 물 4컵을 규칙적으로 마셨나? 다섯째, 오늘 10분이라도 하체 근력 운동을 했나? 여섯째, 낮 시간에 햇볕을 15분 이상 쬐었나? 일곱째, 혈압을 주 3회 이상 같은 시간대에 재고 있는가? 여덟째, 독감과 폐렴, 대상포진 예방접종 캘린더가 정리돼 있나? 아홉째, 새벽에 찬 공기를 피하고 낮 운동을 하고 있는가? 열째, 가족이나 친구에게 안부 연락 한 통 했는가? 이 10가지가 겨울 건강의 뼈대입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기보다 앉은 자세로 어깨 돌리기 10회, 목 옆으로 기울이기 좌우 10초씩, 발목 원 그리기 20회로 시작해보세요. 화장실 다녀온 뒤에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기 10회. 점심을 먹고 나서는 집안에서 왕복 걷기 15분. 저녁에는 벽에 손을 짚고 까치발 들었다 내리기 20회, 종아리와 허벅지 뒤 스트레칭 1분, 따뜻한 물 한 컵으로 마무리. 이 루틴은 장비도 돈도 필요 없고 낙상 위험을 오히려 낮춰줍니다. 중요한 건 매일입니다. 하루 빠졌다고 자책하지 말고 다음날 다시 이어가면 됩니다. 외출 전에는 반드시 겹겹이 챙기세요. 몸통은 얇은 옷을 두세 겹 겹쳐 입고 목도리와 모자로 열 손실을 막습니다. 장갑은 얇은 면장갑 위에 보온 장갑을 끼면 땀에 젖어도 손이 시리지 않아요. 신발은 바닥 홈이 깊고 고무 재질인 것을 고르세요. 계단을 내려갈 때는 난간을 잡고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계단보다 엘리베이터를 선택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사람이 몰리는 시간대를 피하고 기다릴 때는 몸을 움직여 체온을 유지하세요. 혹시 빙판이 보이면 돌아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몇 분 일찍 도착하는 것보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훨씬 이익입니다. 겨울은 몸뿐 아니라 마음도 차가워집니다. 해가 짧아지고 활동이 줄면 우울감이 찾아오기 쉬워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연결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루 한 통의 안부 전화, 주 1회 밴드나 모임 참여, 온라인으로 함께 운동하는 약속. 혼자서 밥을 먹을 때는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식탁 위에 따뜻한 조명을 켜세요. 잠들기 전에는 오늘 잘한 일 한 가지를 떠올리고 내일 할 일 한 가지를 아주 작게 적어둡니다. 마음의 체온을 1도만 올려도 몸이 훨씬 가볍게 느껴질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리해 볼게요. 물을 많이 마시면 밤에 자다가 자주 깨요. 어떻게 하죠? 오전과 오후 이른 시간대에 집중해서 마시고 저녁 식사는 너무 짜지 않게 하세요. 저녁 8시 이후에는 한 컵 이내로 제한하면 밤중 소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겨울에 창문을 닫고만 지내면 실내 공기가 답답합니다. 환기해도 될까요? 짧고 자주가 정답입니다. 한 번에 5분 하루 3회. 난방을 너무 낮추지 않도록 환기 직전과 직후에 실내 문을 닫고 환기 후엔 커튼으로 외풍을 막아주세요. 운동을 못하는 날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생활활동을 운동으로 바꾸세요. 설거지 후 싱크대 앞에서 까치발 20회, 양치할 때 의자 스쿼트 10회, 드라마 보며 앉았다 일어나기 10회 2세트. 쪼개서 채우면 됩니다. 손발이 유난히 차요. 목손목 발목을 따뜻하게 하면 체감 온도가 확 달라집니다. 얇은 옷을 겹겹이 입고 면양말 보온양말을 함께 신어보세요. 실내에서도 슬리퍼는 뒤축 있는 제품이 안전합니다. 입맛이 없어요. 단백질을 먼저 한두 숟갈 드시고 따뜻한 국물로 위를 데운 뒤 밥을 드세요. 반찬은 부드럽고 짭짤하지 않게. 식사량이 줄면 간식으로 요거트, 두유, 삶은 계란을 활용하세요. 오늘부터 바로 하는 7일 챌린지. 1일차 집안 위험 요소 3개 치우기 문턱, 전선 미끄러운 카페. 2일차 냉장고에 단백질 반찬 코너 만들기 계란, 두부, 콩, 생선 통조림. 3일차 욕실 현관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 야간 센서 등 점검.
4일차 혈압 기록 시작요일 시간 고정. 5일차 햇빛 20분 쬐기 따뜻한 물 4컵 달성. 6일차 의자 스쿼트 30회, 발 뒤꿈치 들기 40회, 한발 서기 각 5회. 7일차 예방접종 일정 확인 및 병원 상담 예약. 마지막으로 오늘 들은 내용 중 단 하나만 꼭 실천해보세요. 집안 매트 하나를 깔든 센서 등을 켜든 물 한 컵을 더 마시든 계단을 한층 덜 오르든 작은 한 걸음이 쌓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 영상이 끝난 뒤 3분만 시간을 내서 오늘의 첫 행동을 적고 지금 바로 실행해보세요. 그 메모가 올겨울을 바꿉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겨울은 추위와 건조라는 환경이 우리 몸을 흔드는 계절입니다. 하지만 원리는 단순해요. 따뜻하게 하고 촉촉하게 하고 꾸준히 움직이고 넘어지지 않게 환경을 바꾸면 됩니다. 여기에 햇빛과 단백질을 보태고 가족과 친구의 온기를 더하면 겨울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계절이 됩니다. 춥지 않게, 굶지 않게, 외롭지 않게. 이 세 문장을 마음속에 붙여두세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면 한 달 뒤에 몸 상태는 분명 달라질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겨울이 따뜻하고 안전하길 바랍니다. 내일의 내가 오늘의 나에게 고맙다고 말할 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봅시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